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입니다. 이 책은 시집인데요. 시집을 읽을 때면 꼭 어떤 전시회에 온 것 같습니다. 일상의 모습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그려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저도 세상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계속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낭독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김나영 지음, 출판사 천년의 시작. 아는 사람. 둥글게 모여 앉더군. 옆구리가 물컹해지도록 뜨거운 농담을 탁구공처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더군. 그들 중 하나가 화장실 가서 팬티를 내릴 때 터진 입으로 그의 사생활을 빨갛게 벗겨내리더군. 인간이랍시고 더할 나위 없이 인간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며 평등하게 일관된 덕목처럼 어떤 허물이 실뭉치처럼 함부로 부풀 때까지 지척에서 신물나게 맛보고 즐기고 뜯더군. 8,972만 7,728개의 내 털이 오싹해지도록 그가 돌아오는 순간 재빨리 바꿔치기 하는 미소란. 내 매끄러운 허리도 저보다 유연하지는 못하지. 안 그런 척 입을 씻고 돌아가며 화장실을 가고 너덜너덜한 길을 n분의 1씩 나눠 갔더군. 겉으로 끈끈한 듯 보여도 밀도 약한 박력분의 끈기처럼 저기 엉성하게 가담하고 있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틀려먹은 네 발로 태어나서 두 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족속들. 내가 선반 위에서 내리깔아 보고 있는 줄 모르는 뒤통수들. 일찌감치 내가 집사로 부리길 잘한 아버지의 팔자. 야들아, 나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고 텔레비나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팔자가 상팔자다 던 아버지. 그 좋은 팔자도 지긋지긋했던 모양이네. 온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사돈의 육촌 아재까지 불러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친구들까지 죄다 불러놓고 큰 홀 빌려서 사흘 밤낮 잔치를 베푸시네. 배포 큰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옷도 한 벌씩 척척 사주고 아버지도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옷으로 쫙 빼입으시고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리무진까지 타시고 온 식구들 대절 버스에 줄줄이 태우고 수원 찍고 이천으로 꽃 구경까지 시켜주시네. 간도 크셔라 우리 아버지.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3일 만에 펑펑 다 써버리고 우리들 볼 낯이 없었는지 돌아오시질 않네. 잔치는 끝났는데 아마도 우리 아버지 팔자 다시 고쳤나 보네. 삼투압에 대한 사회역학적 고찰. 땅에서 막 캐낸 봄 양파는 연하고 달콤하다. 세상 밖으로 나온 양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육질이 점점 단단해지고
매운맛으로 변해간다. 수백 년간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시베리아 허스키는 온순한 품성으로 유명하다. 경주용으로 길들여지면서부터 포악해지기 시작했다. 개미가 처음부터 작았던 건 아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점점 몸피를 줄였다는 설이 있다. 공룡이 쥐라기에서 일찍 소멸된 것은 초원의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말씀. 믿거나 말거나. 지하철 2호선, 푸석푸석한 얼굴들이 생수를 마신다. 인공 눈물을 넣는다. 미스트를 뿌린다. 이 지하철은 마다가스카르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그래서 갑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람들. 한때 저들에게도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빳빳하게 서 있던 시절이 있었다. 철없이 반짝이던 눈빛도 있었다. 컴퍼스. 맹꽁이 울음을 파낸 자리에 인공 호수가 생겼다. 청둥오리 몇 마리와 갈대와 개구리밥과 꽃창포가 서둘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공의 가습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워도 되나 싶을 때 호수 가장자리에서 긴 지느러미가 너울거렸다. 인공 호수는 거대한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꿈틀거렸다. 물비린내 번지는 호수 옆구리를 끼고 사람들이 돈다. 호수 옆구리를 찢고 토끼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꾸 태어난다. 빨간 눈을 켠 사람들이 밤낮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껑충껑충 돈다. 토끼 거죽을 뒤집어 쓴 아파트, 병원, 백화점이 네 발 달린 밥집, 술집, 카페가 덩달아 돈다. 호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원심력처럼 번져나갈 때 호수 속으로 한 사내가 몸을 날렸다. 호수 때문에 돌았다는 기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가족 사기단 불의옥잠 일가가 부풀린 분양가에 핫도그 가게 부들 형제들이 낚였다는 소식에 경기는 더 치열해졌다. 멀리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까이 가보면 다면체의 욕망이 아기처럼 맞물린 큐브, 화려한 조명이 발산하는 원주율 안에 눈과 발이 갇혀서 평생을 돌거나 돌아버리거나. 오래전 자연에서 이주해온 불나방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머리를 짓이기며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늘의 설계.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검은 근육질의 내 몸이 눈을 뜬다. 어두워져야 생기가 도는 내 몸은 서늘함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건물 앞에 있어도 건물 옆에 끼어 있어도 뒷골목으로 으쓱하게 불리는 내게로 한 남자가 휘청 옆구리를 기대온다. 마지막 숲은 다 짜낼 때까지 꺽꺽 울다가 내 가슴팍을 향해 몇 차례 주먹을 날린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환한 불빛에 사로잡혀 있는 저 건물 안에는 한 남자의 눈물을 수습할 방 한 칸이 없다. 그때 급하게 뛰어들어온 하이힐. 소화시키지 못한 시큼털털한 속내를 개워내고 비틀비틀 뒷모습을 질질 끌고 빠져나간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순찰 돌듯이 나타난 개 한 마리. 나를 향해 컹컹 짖다가 오줌을 지리고 돌아간다. 이 도시계획에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또 한 남자가 내게 와 뻑뻑 담배를 피우다가 어디론가 불안을 타전하다가 나를 빠져나간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내게로 스며드는 익명의 발자국들. 나의 임무는 저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품었다가 불빛 잉잉거리는 건물 안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것. 저들을 품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저들의 얼굴은 절대로 마주보지 말 것. 저들의 이름을 묻지 말 것. 다시 와도 아는 척하지 말 것. 이 도시계획의 설계 도면에는 없는 나의 노하우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 차연에게. 벽에 걸려있는 내 사진이 거울 속으로 보인다. 거울 속으로 보이는 내 사진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사진 속에, 거울 속에, 거울을 바라보는 내 눈 속에 비치는 나에게 저게 바로 나야 하고 말하는 순간 내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한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는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한다. 사진을 찍는 것은 표류하는 나에게 탓하나 내리는 일. 미끄러지는 나의 초상을 꼭 붙들어 보겠다는 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그렇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였다. 내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미끄러지고 있었을 뿐 우리가 하나 된 적 있었을까? 하나가 되었다는 말만큼 불편한 말은 없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의 굴레에 잠깐 머물러 있었을 뿐 사랑이라는 말의 감촉에 깜빡 속고 있었을 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점액질로 미끄덩거리는 미꾸라지다. 서로에게 겹쳐지지 않는 간격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비이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얼굴을 쉬다. 한 사흘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얼굴에서 해방된다.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된다. 타인의 시선이 각질처럼 떨어져 나간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얼굴은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보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는 한 번도 일치하지 않는다. 얼굴은 붉고 물컹한 낭떠러지. 근엄한 표정, 무서운 표정, 다정한 표정을 장소에 따라 화장과 분장으로 덧칠하며 무기처럼 사용한다. 이틀 만에 세수를 했다. 해골과 가죽과 살만 오롯이 잡히는 내 얼굴을 오랫동안 씻고 또 씻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타인의 시선을, 내 얼굴을 함부로 횡단하던 타인의 흔적을 씻고 또 씻어냈다. 나는 곧 외출을 할 것이다. 독자의 손으로 넘어간 내 작품처럼 내 얼굴은 곧 금이 가고 해체되고 해석되고 왜곡될 것이다. 나는 또 얼굴을 팔러 나간다. 이 편한 세상. 두 번째 시집 수작에 대한 답신이 왔다. 손가락 몇 번 까딱거리면 순식간에 안부가 전송되는 이 편한 세상에 우체국 소인이 꽝꽝 찍힌 답신들, 두근두근 개봉에 써 있는 기분이란 메일로 온 편지를 읽을 때의 기분과는 사뭇 다르다. 그야말로 보낸 이의 육필 그 자체가
수작이다. 그렇다고 메일로 온 답신이 섭섭하다는 것 아니지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투박한 필체에서는 보는 이의 마음의 즙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 흔한 바탕체나 굴림체 또는 한컴 도둠체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만년필의 농담이 꿈틀 살아있다. 그 필체를 다정다감체라 부를까, 마음 흘려 넘침체라고 부를까. 메일로, 아니 그냥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이 편한 세상 잠시 뒤로 접어두고 그는 일부러 다리품을 팔고 일부러 어느 문방구에 들러서 편지지나 카드를 골랐을 것이다. 그 육필 편지들 우체통 안에서 숙성하느라고 세상 모든 우체통들은 붉게 변해버린 것이다. 잉크 향이 농밀하게 번지는 육필 편지를 읽으며 올리브 나무의 깊고 오래된 내력을 천천히 음미해 본다. 아는 사람. 둥글게 모여 앉더군. 옆구리가 물컹해지도록 뜨거운 농담을 탁구공처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더군. 그들 중 하나가 화장실 가서 팬티를 내릴 때 터진 입으로 그의 사생활을 빨갛게 벗겨내리더군. 인간이랍시고 더할 나위 없이 인간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며 평등하게 일관된 덕목처럼 어떤 허물이 실뭉치처럼 함부로 부풀 때까지 지척에서 신물나게 맛보고 즐기고 뜯더군. 8,972만 7,728개의 내 털이 오싹해지도록 그가 돌아오는 순간 재빨리 바꿔치기 하는 미소란. 내 매끄러운 허리도 저보다 유연하지는 못하지. 안 그런 척 입을 씻고 돌아가며 화장실을 가고 너덜너덜한 길을 n분의 1씩 나눠 갔더군. 겉으로 끈끈한 듯 보여도 밀도 약한 박력분의 끈기처럼 저기 엉성하게 가담하고 있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틀려먹은 네 발로 태어나서 두 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족속들. 내가 선반 위에서 내리깔아 보고 있는 줄 모르는 뒤통수들. 일찌감치 내가 집사로 부리길 잘한. 아버지의 팔자. 야들아, 나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고 텔레비나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팔자가 상팔자다 던 아버지. 그 좋은 팔자도 지긋지긋했던 모양이네. 온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사돈의 육촌 아재까지 불러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친구들까지 죄다 불러놓고 큰 홀 빌려서 사흘 밤낮 잔치를 베푸시네. 페포 큰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옷도 한 벌씩 척척 사주고 아버지도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옷으로 쫙 빼입으시고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리무진까지 타시고 온 식구들 대절 버스에 줄줄이 태우고
수원 찍고 이천으로 꽃 구경까지 시켜주시네. 간도 크셔라 우리 아버지.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3일 만에 펑펑 다 써버리고 우리들 볼 낯이 없었는지 돌아오시질 않네. 잔치는 끝났는데. 아마도 우리 아버지 팔자 다시 고쳤나 보네. 삼투압에 대한 사회 역학적 고찰. 땅에서 막 캐낸 봄 양파는 연하고 달콤하다. 세상 밖으로 나온 양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육질이 점점 단단해지고 매운맛으로 변해간다. 수백 년간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시베리아 허스키는 온순한 품성으로 유명하다. 경주용으로 길들여지면서부터 포악해지기 시작했다. 개미가 처음부터 작았던 건 아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점점 몸피를 줄였다는 설이 있다. 공룡이 쥐라기에서 일찍 소멸된 것은 초원의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말씀. 믿거나 말거나. 지하철 2호선, 푸석푸석한 얼굴들이 생수를 마신다. 인공 눈물을 넣는다. 미스트를 뿌린다. 이 지하철은 마다가스카르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그래서 갑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람들. 한때 저들에게도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빳빳하게 서 있던 시절이 있었다. 철없이 반짝이던 눈빛도 있었다. 컴퍼스. 맹꽁이 울음을 파낸 자리에 인공 호수가 생겼다. 청둥오리 몇 마리와 갈대와 개구리 밥과 꽃창포가 서둘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공의 가습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워도 되나 싶을 때 호수 가장자리에서 긴 지느러미가 너울거렸다. 인공 호수는 거대한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꿈틀거렸다. 물비린내 번지는 호수 옆구리를 끼고 사람들이 돈다. 호수 옆구리를 찢고 토끼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꾸 태어난다. 빨간 눈을 켠 사람들이 밤낮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껑충껑충 돈다. 토끼 거죽을 뒤집어 쓴 아파트, 병원, 백화점이 네 발 달린 밥집, 술집, 카페가 덩달아 돈다. 호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원심력처럼 번져나갈 때 호수 속으로 한 사내가 몸을 날렸다. 호수 때문에 돌았다는 기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가족 사기단 불의옥잠 일가가 부풀린 분양가에 핫도그 가게 부들 형제들이 낚였다는 소식에 경기는 더 치열해졌다. 멀리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까이 가보면 다면체의 욕망이 아기처럼 맞물린 큐브, 화려한 조명이 발산하는 원주율 안에 눈과 발이 갇혀서 평생을 돌거나 돌아버리거나. 오래전 자연에서 이주해온 불나방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머리를 짓이기며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늘의 설계.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검은 근육질의 내 몸이 눈을 뜬다. 어두워져야 생기가 도는 내 몸은 서늘함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건물 앞에 있어도 건물 옆에 끼어 있어도 뒷골목으로 으쓱하게 불리는 내게로 한 남자가 휘청 옆구리를 기대온다. 마지막 숲은 다 짜낼 때까지 꺽꺽 울다가
내 가슴팍을 향해 몇 차례 주먹을 날린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환한 불빛에 사로잡혀 있는 저 건물 안에는 한 남자의 눈물을 수습할 방 한 칸이 없다. 그때 급하게 뛰어들어온 하이힐. 소화시키지 못한 시큼털털한 속내를 개워내고 비틀비틀 뒷모습을 질질 끌고 빠져나간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순찰 돌듯이 나타난 개 한 마리. 나를 향해 컹컹 짖다가 오줌을 지리고 돌아간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또 한 남자가 내게 와 뻑뻑 담배를 피우다가 어디론가 불안을 타전하다가 나를 빠져나간다. 이 도시계획의 설계에 안배되지 않은 일이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내게로 스며드는 익명의 발자국들. 나의 임무는 저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품었다가 불빛 잉잉거리는 건물 안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것. 저들을 품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저들의 얼굴은 절대로 마주보지 말 것. 저들의 이름을 묻지 말 것. 다시 와도 아는 척하지 말 것. 이 도시계획의 설계 도면에는 없는 나의 노하우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 차연에게. 벽에 걸려있는 내 사진이 거울 속으로 보인다. 거울 속으로 보이는 내 사진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사진 속에, 거울 속에, 거울을 바라보는 내 눈 속에 비치는 나에게 저게 바로 나야 하고 말하는 순간 내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한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는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한다. 사진을 찍는 것은 표류하는 나에게 탓 하나 내리는 일. 미끄러지는 나의 초상을 꼭 붙들어 보겠다는 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그렇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였다. 내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미끄러지고 있었을 뿐 우리가 하나 된 적 있었을까? 하나가 되었다는 말만큼 불편한 말은 없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의 굴레에 잠깐 머물러 있었을 뿐 사랑이라는 말의 감촉에 깜빡 속고 있었을 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점액질로 미끄덩거리는 미꾸라지다. 서로에게 겹쳐지지 않는 간격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비이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얼굴을 쉬다. 한 사흘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얼굴에서 해방된다.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된다. 타인의 시선이 각질처럼 떨어져 나간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얼굴은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보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는 한 번도 일치하지 않는다. 얼굴은 붉고 물컹한 낭떠러지. 근엄한 표정, 무서운 표정, 다정한 표정을 장소에 따라 화장과 분장으로 덧칠하며 무기처럼 사용한다. 이틀 만에 세수를 했다. 해골과 가죽과 살만 오롯이 잡히는 내 얼굴을 오랫동안 씻고 또 씻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타인의 시선을, 내 얼굴을 함부로 횡단하던 타인의 흔적을 씻고 또 씻어냈다. 나는 곧 외출을 할 것이다.
독자의 손으로 넘어간 내 작품처럼 내 얼굴은 곧 금이 가고 해체되고 해석되고 왜곡될 것이다. 나는 또 얼굴을 팔러 나간다. 이 편한 세상. 두 번째 시집 수작에 대한 답신이 왔다. 손가락 몇 번 까딱거리면 순식간에 안부가 전송되는 이 편한 세상에 우체국 소인이 꽝꽝 찍힌 답신들, 두근두근 개봉해서 읽는 기분이란 메일로 온 편지를 읽을 때의 기분과는 사뭇 다르다. 그야말로 보낸 이의 육필 그 자체가 수작이다. 그렇다고 메일로 온 답신이 섭섭하다는 것 아니지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투박한 필체에서는 보는 이의 마음의 즙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 흔한 바탕체나 굴림체 또는 한컴 도둠체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만년필의 농담이 꿈틀 살아있다. 그 필체를 다정다감체라 부를까, 마음 흘려 넘침체라고 부를까. 메일로, 아니 그냥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이 편한 세상 잠시 뒤로 접어두고 그는 일부러 다리품을 팔고 일부러 어느 문방구에 들러서 편지지나 카드를 골랐을 것이다. 그 육필 편지들 우체통 안에서 숙성하느라고 세상 모든 우체통들은 붉게 변해버린 것이다. 잉크 향이 농밀하게 번지는 육필 편지를 읽으며 올리브 나무의 깊고 오래된 내력을 천천히 음미해 본다.